마스크가 일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가 거의 무슨 옷처럼 매일 입어야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유. 네, 이번에는 또 사막과 또 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새 파란 하늘 못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좀 뉴스 보고 하니까 사실은 한국은 뭐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약간 저기 중국 쪽 보니까 아. 무슨 모래 폭풍이 막 와 이렇게 막 도시를 휘덮는 그런 것도 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그 매운 아픔 수치 뭐 46배나 되는 그렇죠. 모래가 막 날라온다고. 네. 야,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진짜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국 내륙 지방 쪽 보면은 네. 거의 하늘이 낮인데도 붉은색으로 아주 뿌옇게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하늘이 펼쳐지고요. 차들도 보면은 모래가 쌓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눈 쌓인 것처럼 맞아요. 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네, 이게 무슨 눈 일이야. 쌓인- 자세히 보니까 모래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그분들은 진짜 그냥 마스크도 아니고 이 광동면 같은 걸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 진짜 심각하구나, 황사와 미세먼지가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네.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 영화 많이 봤죠. 네,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약간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영화 보니까 막 모래 폭풍 때문에 야구 경기가 막 중단되기도 하고 집안에서 다 창문 닫고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접시에 막 모래가 수북히 그렇죠. 쌓여 있다거나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약간 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도 좀 되는 걸까요? 네, 이미 현실로 다가왔고요. 그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 감독이 네네. 그 영화를 만들 당시에 과학자들한테 진짜 자문을 많이 구했대요. 실제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가 막 바뀔 거 아니에요? 자연 환경도 바뀌고. 그때 얻었던 이제 그 과학적인 자료들이 정말로 모래 폭풍이 심각해지고 정말로 작물들도 옥수수만 기를 수 있고. 네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같이 경기 도중에도 막 이렇게 기후 이상 악화로 인해서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다 자문받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황사가 더 심각하게 몰려오고 미세먼지 농도도 더 높아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조만간 닥치게 될 현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물론 황사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지만 그 중국에 그렇게 막 다가온 그 모래 폭풍이나 이런 거는 좀 최근에 와서야 보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 이유나 원인이 어떤 거에 있는 걸까요? 모래 폭풍이 오는 곳이 사막이거든요. 사막.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내몽고 지역 네네. 아니면은 이제 몽골 지역에서 이제 사막이 있어요. 그쪽에는 네네. 그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거죠. 사막화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막화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원래 초원이거나 이제 나무가 자랐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사막처럼 변해서 사막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 시간에도 일본에 거의 52개 축구장 면적만큼이 사막화가 돼가고 있어요. 아, 점점 네, 계속요? 점점 계속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모래폭풍이 계속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래가 이제 그 위에 쌓이게 되면 생명체들이 다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땅, 죽어가는 땅이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 사막의 넓이는 계속 넓어지게 되는 거죠. 초원은 줄어들고요. 아... 네,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중국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이게 사막화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 점점 대한민국으로도 많이 가까워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사막화가 될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영향은 계속 받는 거죠. 황사의 영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네. 서해에 보면 작은 그 사막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서해예요? 서해 쪽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한국에도 태안 앞바다에 보면은 이제 작은 사막 같은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모래가 좀 쌓여 있을 뿐이지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몽골 지역처럼 거대한 사막까지는 아니고요. 예, 아주 초창기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사막 같은 곳이 있긴 합니다. 그럼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계속 저희가 뭐 사막화라던가 황사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모래 폭풍이 부는 것과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황사다, 이게 미세먼지다, 뭐 사막이다 이렇게 부르는 어떤 차이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선 원인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 크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원인으로 따지면 이제 황사 같은 경우는 아까 사막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이제 편서풍을 타고 불어오는 그것이 원인이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공사장 아니면 이제 자동차들을 운행할 때 이제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뭘 태울 때 입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입자 크기도 좀 달라요. 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모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쌓인단 말이죠. 잘 쌓여요. 잘 쌓여가지고 이제 아 이게 황사구나 이런 걸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PM이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로 돼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호흡을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우리 폐로 들어가고 인체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황사 같은 경우는 우리 코털이 좀 이렇게 걸러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건 또 코털이 걸러줘요. 네, 그런 미세먼지는 걸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입자 크기의 차이. 약간 이거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황사 안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중국으로부터 이제 바람이 온단 말이죠. 이제 내몽고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공장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같이 갖고 와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안에 중국 속도 들어있고 뭐. 네, 그거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둘 다 오는 거네요. 네, 황사와 미세먼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좀 있죠.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더 많거든요.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발생을 해요. 근데 황사는 이제 사막 지역에서 이제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이거 마스크를 절대 벗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그냥 저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약간 입안이 되게 텁텁해지고 그렇죠. 뭔가 눈도 좀 따갑고. 네, 모래에 약간 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너무 우울하다.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이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 친구들은 그 왜 코로나 때 보면은 마스크 항상 끼고 다녔잖아요, 애들이. 그러면은 이제 호흡을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그냥 이게 이 마스크가 일상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가 거의 무슨 옷처럼 매일 입어야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기후 변화를 말씀하시긴 하셨었는데, 여전히 그 기후 변화랑 사막화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 왜 기후가 보면은 5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대 기후인데 온대 기후에서 갑자기 건조 기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아, 그럴 수가 기후 변화로 있나요?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은 계속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 기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막이 대부분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막화가 촉진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후 변화인 거죠. 기후 위기인 거죠. 그러면 그런 기후가 건조 기후로 변하는 것이 사막화의 원인이 또 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어떤 사막화, 황사를 좀 또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 중국이나 내몽고나 이런 지역에 이제 사막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에 그럴 수는 없겠죠. 당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황사랑 미세먼지의 피해를.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집안에 좀 공기정화 식물을 좀 키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 예, 되죠. 이걸 우리가 기후 변화 적응이라고 하는데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걸 막을 수 없으면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다가 이제 공기정화 식물을 심으면 공기정화 식물들이 이제 미세먼지나 이제 황사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면 이제 물수건이나 이제 수건 같은 걸로 닦아주기만 하면은 미세먼지들이 모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세먼지를 좀 덜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는 것도 적응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내몽고 지역, 그다음에 이제 거기 몽골에 그 나무를 심어주는 환경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 저도 미래숲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2014년도에 네이몽구 지역에 있는 쿠부치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나무도 한 10그루 정도 심었고 했는데 그런 단체들이 다양하게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초원을 가꾸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에코피스 아시아,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푸른 아시아, 아까 말씀드린 미래숲처럼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심을 수 없으면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죠. 황사와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요. 기후 변화 자체를, 기후 위기 자체를 좀 늦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막는다고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막기에는 너무나도 큰 재난이기 때문에 근데 늦출 수는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작지만 또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유튜브 같은 거에 쳐보시면은 이제 사막화 관련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VR로 이렇게 컨텐츠를 담아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VR로요? VR이나 아니면 360도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현장을 가보지 않고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VR 체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발이 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선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심각하구나. 위급하고 시급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이제는 뭐 사막화가 워낙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황사라던가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좀 한번 찾아보셔서 또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된 후원 단체에 대해 좀 후원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 좀 황사 또 사막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좀 예방하고 또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